합시다. 바빠. 이 서브노트 앞에를 보시면 (3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의 3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1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완벽한 국사 교재 16쪽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넘버링을 다 해놨어. 전부 다 해놨으니까 그걸 나는 원래는 8번 안에 기초는 아니고, 기초는 반이면 기본반이다. 기초하고 기본하고 달라요. 기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면서 한두 번은 들었을 테니까 기초는 생략을 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8번에다 띄어드는 상황인데 이번이 7, 8월이 9개 주가 나와요. 9주가 나와서 방송 촬영도 한다 하고 그러니까 9번에 뛸게. 9번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빡빡해. 전근대사만, 실학단원까지만 전근대사만 그 9번에, 원래는 8번에 띄어야 되는데 9번 정도에 띄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다는 못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이고 웬만한 중요한 건 하긴 하는데 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완벽한 국사 교재를 보십시오. 그 완벽한 국사 교재가 시중은 내가 한 7, 8개 정도 교재를 본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여러분한테 낫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한 거야. 근데 책 편성이나 디자인은 여러분 감각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어.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 구급시험인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게끔 잘 해놨어요. 저 친구가 잘 해놨어.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선정을 했어. 그래? 자, 그리고 이 그 서버노트 제일 끝을 가보시면 제일 끝 페이지 226쪽 거기 보시면 이게 지역 표시가 있는데 20문제 중에 인물사 문제를 하나를 내야 돼. 의무적으로. 사람에 관한 문제, 그게 왕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간에 한 문제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인물사를 내야 되고 또 하나가 지역사를 내야 돼요. 지역에 관한 걸 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 앞에 장을 넘기면 225쪽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의 1, 2, 3, 4가 그 226페이지에 있는 설명문이야.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두만강유역이라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 그때 메모를 해놓으라고. 이건 내가 할 시간이 없어. 전혀. 그리고 앞에 224쪽 지도 정리하는 데가 있어. 구교재는 약간 이렇게 참고로 봐. 약간 페이지가 차이가 있어. 약간. 거기 보시면 만주와 관서, 관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만주부터, 원래 만주라는 지명은 없는데 만주족이 사는 데다 해갖고 편의상 만주 이러는데 일본 음을 외구 이러듯이 약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원래 동북삼성 이래야 되는데 여하튼 그 만주에 대한 구분이요. 거길 보시면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북만주, 남만주를 우리가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디냐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을 경계선으로 오른쪽을 북만주, 왼쪽을 남만주 이런다고. 또 백두산을 경계선으로 잘 보시면 그 북만주, 남만주 밑에 거기에 백두산이 있다고. 그 밑에 보시면 간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유심히 쳐다보시면 북만주 밑에에 간도가 있는데 거긴 뭐라고 그러냐? 북간도라고 불러. 북간도라고. 그리고 남만주 밑에 있는 간도는 서간도라고 부르고, 남간도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부르고 서간도라고 불러. 그리고 또한 이 백두산 경계가 한반도 북쪽 지역에도 쓰이는데 오늘날 평안도 함경도로 대표되는 지역을 구분하는데 함경도 일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북이라고 그래요. 관은 이게 고개관자, 큰 고개를 지칭하는 소연인데 관북이라면 함경도란 소리야. 관서 이러면 평안도란 표현이고.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사 옆에 2번에 보시면 요서, 요동, 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거기 기억, 니은 요소하고 요동 중간에 그 2번에 기억, 니은 사이에 실선이 올라가다 약간 꺾이는 게 있어. 그게 랴호강이라고 해서 한자 요하라는 강이에요. 한자에서 강을 구분하는데 이게 한자로 하자야.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게 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자가 있고 오늘날은 다 한글로 강 이러는데
한자에서는 강자를 쓰면 이건 직류천이야. 대체적으로 반듯해요. 반듯할 때 강자를 쓰는 거고, 하자나 숫자를 쓰면 강이 굽었어. 굽었는데 기른 강은 하를 쓰고 요하, 황하 이런다고. 우리나라는 하가 없어. 우리나라는 한강을 한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폐수, 평양 대동강을, 그리고 청천강을 살수, 압록강 압록수 이런다고. 강이 굽었는데 길면 하고 짧으면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4개 강, 남쪽에 흐르는 4개 강, 4대 강력 개발하는 거, 그 4개 강을 다 합쳐야 하 정도가 돼요. 그 우리나라는 하가 없어요. 예? 중국은 요하, 황하, 열하일기 하는 열하 많잖아. 이게 강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한자에서. 거기 있는 게 이 기역, 니은 사이에 있는 게 랴오강, 한자로 요하라고 그래. 요하를 경계선으로 한반도 쪽이 동쪽이니까 요동 이렇게 부르고, 요하를 경계선으로 중국 쪽을 요서 이래요. 요서, 요동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동이야. 요동. 특히 중요한 게 오늘날도 요동이 제일 중요해. 한중인 삼국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저기 지구 있으면 한중인 삼국을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만큼 저 요동 땅이 중요해. 그리고 중국 쪽에서 약간 한반도로 나온 땅이 있어. 디귿, 거기 산둥 이렇게 돼 있지. 한자로 산동. 그래서 이 한국사와 관련해서 아셔야 할 중국 지명이 그 3개야. 요소, 요동, 산둥. 앞으로 요소, 요동, 산둥이 나오면 거기다가 정리를 해놔야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리고 나머지 한강을 기점으로 한강 이북지역, 거기 3번째. 한강우에 개성에 유명한 예성강이 있고, 그리고 평양에 대동강이 있고, 그리고 청천강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압록강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 강들은 기억을 해야 돼. 한강우에 개성에 뭐가 있다고? 예성강, 그리고 평양에 대동강, 그리고 청천강이 있고, 그 위에 압록강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 이럴 시간이 없는데 사실. (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기 차례하는 밑에 세계문화유산 62쪽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세계문화유산 6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이 소리야. 그럼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국사편찬위원회 얘기인데, 현재 공무원 시험을 내는 기본 텍스트가 이 책이에요. 2010년, 2011년까지 나온 국사교과서라는 거야. 그래서 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안 나와요. 전혀 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데, 이 책이 출제의 기본 텍스트예요. 이게 기본 교재야. 이게 어디 있느냐? 그 인터넷에 국사편찬위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져갖고 이대로 찾아 들어가갖고 읽어봐. 필히. 여기 있는 표현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좀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있어서 찾아봐요. 필히 봐야 돼. 다른 건 안 봐도. 그리고 내가 첫날 첫 시간이 제일 하기 싫은데, 암기가 많아서 하기가 싫어. 내가 암기하는 게 싫거든. 그래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말기. 말기란 끝부분을 말기라고 그러죠. 뭐 초등학생들도 알아듣는 소리니까. 말기란 표현이 나면 왕의 권력, 왕권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약하죠. 왕권이 강한데 말길 수가 없어요. 말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왕권이, 말기라는 단어 안에는 왕권이 약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왕권이 약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군가의 권력은, 즉 왕하고 상대하는 누군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왕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내 유일한 역할이야. 편의상 신라라는 나라를 합시다. 신라 끝부분에서 신라 말기란다고. 이걸 줄여서 남한이라거든. 신라 말기를. 신라라는 나라는 귀족, 평민, 천민에서 신분제에 입각한 사회다. 그래서 귀족이라는 지배계층이 있다더라. 이게 내 유일한 역할이야.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상대 세력인 귀족 세력이 강하다요. 즉 대통령의 권력이 약하고 장관의 권력이 강하고, 그렇고
그럼 왕은 왕권을 강화하려 할 테고 귀족은 안 뺏길라 하겠지. 이런 결국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소리야.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지지. 이걸 유식한 말로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그래. 예?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밥 먹고 매일 싸우면 백성이 정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정치에서 사실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정부 통제력의 역할이야. 역시 합치면 혼란이야. 어떤 나라,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면 오늘날도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사회가 혼란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세력이 있어. 그게 누구냐? 국사에서는 이걸 무신, 즉 군인이라고 해요. 군인. 무신 세력이 급성장을 해요. 아, 이거 쓰지 마.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듣는 소리라니까? 이걸 뭐 쓰고 있어. 들어보면 할 일을. 이걸 합치면 역시 뭐 혼란이야. 그럼 무신한테 끌려가서 병사노릇하는 건 백성이요. 민생, 백성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곤란해져. 역시 합치면 혼란이야. 그래서 말기, 즉 후기는 사회가 어떻다고? 혼란하다요. 그런데 역사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걸 시험내지 부정적인 걸 출제를 안 해요. 부정적인 걸 시험내면 아, 우리 선조들 처먹고 맨날 싸웠구만,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생겨. 그 역사는 애국심구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잘 출제를 안 해요. 그런데 한국 역사에 부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부정적인 장면을 전혀 빼고 지나가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 부정적인 걸 출제할 때는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즉 혼란을 어떻게 하면 안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걸 내는 거야. 예? 해결책을 내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걸 손을 봐야지. 그래서 후기, 끝부분을 말기라고 하는데 후기를 시험을 내면, 즉 말기를 시험 내면 대개 바꾸자를 내는 거예요. 뭐? 개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후기가 됐던 고려 후기가 됐던 조선 후기가 됐던 전부 다 시험 내는 건 개혁이에요. 개혁을 시험을 내겠다는 얘기야. 이게 후기라는 단어의 뜻이야. 쓰고 외울 일이 아니고. 아, 내 잠깐 하는 얘기야. 국사 수업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초기, 중기, 후기 이런다고 세 개로 나누면 초창기는 처음이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그렇잖아. 초창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대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이런 뜻이에요. 이걸 국사에서는 자주적, 혹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주체적, 혹은 독자적, 혹은 민족적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야. 대체적으로. 이런다고.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적 이런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기는 좋게 표현하면 안정, 적응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걸 비판적으로 하면 이대로가 좋아, 변하는 게 싫어 이런다고. 그걸 비판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나태에 빠진 거지. 뭐? 보수 이래. 중기사회의 특징은 보수적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다 보수야. 여러분도 시간 지나면 보수야. 나도 그렇고.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기는 뭐 다시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지. 혼란해진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잘못된 걸 뜯어고치자 해서 뭐? 개혁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초기 그러면 다 자주적, 주체적, 중기 그러면 다 보수적, 후기 그러면 다 개혁적 이래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다 이래. 전부 다. 한다고. 이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 다음 고려 후기에 그러면 지문이 대체적으로 후기를 했으니까 뭐예요? 혼란한 얘기가 써있어.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써있다고. 사료에. 그러니까 그걸 사료를 깊이 읽을, 그렇게 되면 깊이 읽을 시간을 줄이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되게 뭐라고? 개혁을 물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용어가, 사회과학은 말장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해. 나 이순신 장군 본 적 없어. 바꿨어? 여러분 생각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순신을 바꿨어요. 그잖아. 근데 이순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왜 믿냐? 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걸 믿어. 물론 거짓말로 기록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바보가 아닌다면은 앞뒤 상황 판단을 하지. 그렇지? 그래서 사회과학은 말장난이 중요해.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제일 그 3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거기 보시면 논증 한국사 이렇게 돼 있지. 사회과학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야? 논리적인 증거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말장난이야. 말장난. 논리적인 증거가 중요해. 사회과학은. 그래서 그게 대체적으로 그게 용어나 제목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용어 제목은 절대 대충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중 책자 읽어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국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책에는 거기 한국사 이렇게 돼 있지. 나도 어쩔 수 없이 국사를 했다가 한국사를 바꿨는데 대세를 따라야 돼서 마땅치는 않은데
국사는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국사예요. 국사의 뜻이. 한국사는 대한민국사, 남한만의 역사가 한국사야. 그러니까 국사하고 한국사하고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용어 하나, 점 하나가 달라. 그러니까 사회학은 용어 같은 걸 함부로 안 쓴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 한국사하고 내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남한만의 역사만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래 지금 다 한국사 이렇게 책이 나온다고 지금 현재는. 원래는 국사 그래 정확한 표현인데 여튼 그런 좀 사연이 있어 용어에. 그러니까 제목, 용어가 중요해. 절대 대충 지나가는 거 아니야.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강조를 하는데 여러 번은 이렇게 못 떠들어. 여하튼 3페이지 진도를 나가보자고. 요즘은 이게 출제를 잘 안 해요. 낼 만큼 냈고 오래돼서 잘 출제를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내지 출제를 잘 안 해. 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얘기인데 19세기 독일 역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은 역사는 있었던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써야 된다. 팩트, 사실 강조해. 사실. 사진기에 사진 찍듯 복사기에 복사하듯 5명이 해석하든 3만 명이 해석하든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사실로서의 역사 이러는데 원래 이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없어요. 역사학에는. 이건 어린애들이 한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만든 말일 뿐이야. 그래서 어차피 근현대사를 하면 이 용어를 알아야 돼.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로서의 역사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 실증주의 사관 이렇게 써요. 실제 증거에 입각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실증주의 사관. 역사를 볼 관자. 실증주의 사관이래. 근현대사 가면 이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근현대사 때문에 어차피 알고 있어야 돼. 예? 이 사실로서의 역사, 소위 실증주의 사관은 뭐라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서술이야. 언제를 기준으로? 있었던 사실에 의거하는 거니까 뭐? 과거가 기준이겠지.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하니까 뭐? 객관적. 이게 핵심이야. 과거를 기준으로 객관적 서술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라는 단어가 독일의 게셰테에는 독일어의 역사하는 게 이 거쳐온 사실 하는 뜻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한자에도 역사이라는데 여기 거칠 역자야. 그게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일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 이 두 여학생한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는 공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실을 아는 내가 이 두 여학생한테 공짜로 음료수를 한 잔씩 사줬어. 내 돈을 들여서. 그럼 내가 불우윳 돕게 하는 거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눈에 보이는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이야. 불우윳 돕게 하니까. 그런데 내 가슴 속을 들으면 얘기가 180도로 달라요.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얘는 불쌍해 보여서 사줬어. 단 말은 안 해. 그럼 얘는 유기하려고 사줬고. 그럼 눈에 보이는 사실에 입각하면 불우윳 돕게 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지만 내 가슴 속을 들으면 유괴범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밑바탕에 깔려는 진실을 찾아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대. true, 진실을 강조하는 역사학이 나와. 이게 원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영향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20세기 초반에. 여하튼 그래서 그게 어려운 말이니까 이 고등학생 용어로는 기록으로서 역사 이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 기록으로서 역사 외에 상대주의 사관이래.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상대주의 사관. 성산문 집안사람이 버는 성산문은 좋은 사람이지만 신숙주 집안사람이 버는 성산문은 나쁜 사람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지? 한국 사람이 바라본 안중근은 좋은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 보는 안중근은 살인범일 수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기록으로의 역사, 소위 상대주의 사관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역사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주관적 이래.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를 기준으로 객관적. 그걸 그대로 기록의 역사는 뒤집은 거야. 현재를 기준으로 주관적 이래. 그런데 저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 그렇지? 신숙주 집안사람에 반하면 신숙주는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저 감정이 들어간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역사학이 오늘날 역사학의 기본이야.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대표적인 영국 역사학자 제일 밑에 있는 데 가면 사료에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대영 제국이 해가 져가더라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한테
방학 때를 기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 소위 엘리트급 학생들을 모아서 6개월간 교양 강의를 했어요. 세계 역사에 관해서. 그래서 그 6개월간 교양 강의한 걸 모았어. 모아갖고 책으로 발간했어. 지금 시중 서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좀 약박한 책인데 상당히 어려워. 이게 교양 강의인데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학의 표현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역사란 현재 역사학자가 과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오늘날 역사학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절충하는 거야. 뭐 현재 역사학자가 기록으로서 역사, 과거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서 역사,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역사학이야. 그래서 이 사관에서 아셔야 할 것은 그 세 가지야. 첫째, 뭐 과거를 기준으로 객관적하는 사실로서 역사. 그리고 두 번째, 현재를 기준으로 주관적하는 기록으로서 역사.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이해치카. 그렇다고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4쪽 첫째 줄에 보시면 민족사의 특수성을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주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밑줄 쳐져 있어. 거기다 뭐라고 쓰냐? 이게 그냥 써놓기만 해. 신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써요. 신민족주의 사학. 신민족주의 사학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그냥 민족주의 사학이 있었다는 얘기야. 신자를 쓴 걸 보면. 이건 나중에 근현대사를 가면 알아들어. 무슨 소린가.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써놓기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5페이지. 소위 선사이라는데 사, 기록 혹은 기록하는 자, 선, 미리 선자, 이전, 기록 이전 이건 선사라고 그러죠. 기록이 없던 시절. 그럼 기록이 없던 시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아있는 물건. 뭐라고 그래? 유물. 이거. 이게 뭐예요? 어? 비파형, 중국악기 비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일명 만주식 동검, 만주에서 주로 나온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는 이게 실물 크기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기록이 없던 시절이니까 뭐 유물이나 남아있는 물건 중에 고정돼서 잘 안 움직이는 거, 뭐 유적. 그래서 유물 유적을 통한 이 얘기야. 선사라는 말 뜻은 유물 유적을 통한 우리 문화 형성사를 이해하느냐야. 유물 유적을 통한 우리 문화 형성사를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문화 형성사라는 게 뭐냐? 바쁘니까 내가 할게. 농경 문화요. 선사 시대의 문화 밑에다가 농경 써요. 농경 문화 이래. 이 중요해. 국사에서 시작해서 끝이 농경이에요. 농경 모르면 국사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요. 괄호 열고 농경은 어떤 생활을 해? 정착 생활을 해요. 그렇지? 농경의 중요한 특징이 정착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리 잡고 한다고. 이 반대가 농경 문화의 반대가 유목 문화라는 거예요. 유목 문화는 어떤 생활을 하냐? 이동 생활을 해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 지구상 4대 문명이 다 출현을 해. 유목 문화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뭐 크리스트교가 나오고 그리고 종교가 발달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 여하튼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 형성이래.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농경 문화는 개고기를 즐겨 먹든지 아니면 개고기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요. 왜? 농경 문화는 정착 생활하지. 집 앞이 일터야. 일터 앞이 집이고 10년, 50년을 여기서 살아요. 그럼 집 지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 걔가 할 일이 없지. 쓸모없으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 버리긴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 먹어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유무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내가 키워서 내가 잡아먹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그건 문제가 있는데 사서 먹는 건 문제가 하자가 없어. 이게 유목문화는 개고기를 즐겨 먹지 않고 아니면 개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 왜? 소, 양을 늑대, 한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재산 형성 이유가 개요. 개 먹으면 내 재산이다 날로가. 그러니까 개를 못 먹어요. 얘네들은 안 먹는 게 아니라 유목문화 애들은 먹을 게 부족한 애들이야.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해갖고 무슨 제사 축제가 있을 때는 꼭 동물을 죽인다고. 농경문화는 동물 안 죽여요. 제사 축제 때 그냥 살아있는 동물 쓰고 풀어줘요. 농경문화는. 근데 유목문화는 그날이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그날이 축제 날이야. 그날이 포식하는 날이에요. 왜? 평상시는 못 먹으니까 그날이라도 때려 먹는다고.
유목문화애들은.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동물을 죽여서 왜 돼지 목 잘라서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유목문화 거지 농경문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얘네들은 개고기를 먹고 싶겠지. 배고프니까. 근데 재산 형성이 이러기 때문에 못 먹는 것뿐이야. 이게. 여학생으로 따지면 안 보이네. 농경문화는 귀골이라는 게 있고 귀걸이라는 게 있어요. 옷걸이 그러잖아. 위에 게 농경문화겠냐 아래 게 농경문화겠냐. 사회과학은 용어예요. 용어로 때려 맞춰봐. 농경문화는 무슨 생활을 해? 정착. 정착이면 귀골이요 귀걸이요. 거리가 뭐요? 이게 거리죠. 고리는 뭐요? 구멍 내서 끼는 거죠. 그럼 농경문화는 거리 걷어 고리 걷어? 농경문화는 정착 생활을 해. 살짝만 걸어도 집 앞 빌터요. 빠지면 주스면 돼. 집 앞 빌터인데 그렇잖아. 내가 활동하는 반경이 여기밖에 더 있냐고 그러고 찾아보면 되지. 그런데 유목문화는 무슨 생활을 해? 이동 생활을 해요. 빠지면 못 찾아. 그 어떻게 구멍내가 껴야지. 그래서 유목문화는 귀골이고 농경문화는 귀걸이에요. 그 옛날 고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남자들도 귀걸이 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살짝 물어놓은 게 보여요. 귀걸이 전혀 없어요. 잘 보시면. 국사교과서에도 백제관식해서 귀걸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물은 거지 다 구멍내서 낀 게 없어요. 이게 농경문화냐 유목문화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중요해. 이거 하면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해줄게. 쳐다보는 눈빛 설명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지 했어. 원래는 안 하는데. 자, 그 선사시대의 문화는 무슨 소리라고? 유물적을 통한 농경문화 형성사를 이해하느냐 이시야. 이게 주요 테마야. 와, and 아니면 국가 형성사를 이해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야. 유물유적을 통한 농경문화 형성사를 이해하느냐 아니면 국가 형성사를 이해하느냐. 국가란 나라 국자, 집가자야. 중국 글자는 모노실러블 랭귀지라고 해서 단음절 문자예요. 우리는 아버지 이러지만 중국 애들 부 이러면 되잖아. 한자 단음절이라고. 그럼 국자 거기 나라 국자 하나만 써도 나라라는 뜻의 국자야. 그럼 굳이 가짜를 집어넣는 이유가 없잖아. 가짜를 왜 집어넣냐? 필요하니까 넣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넣어요. 사회과학 점도 안 찍어요. 이걸 합치면 무슨 소리냐? 집들이 모여서 나라 세웠다. 집들이 모여서 나라 세웠다는 건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라는 얘기야. 그럼 집이 여러 채가 있다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지시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국가라는 것은 뭐를 입증하느냐? 지배자를 입증해요. 그래서 국가 밑에다가 지배자야 돼. 그 지배자가 나중에 커지고 발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는 건강하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이 선사시는 묻고자 하는 게 두 개야. 첫째, 유물유적을 통한 농경문화 형성사를 아느냐. 아니면 국가 형성사를 아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묻겠다는 얘기야. 그게 제목의 뜻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최근 시험은 앞에 이 유물유적을 통한 농경문화 형성사 이건 그림을 보여주고 아니면 그림을 설명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좀 쉬워. 그래서 출제를 할 만큼 했어. 최근 출제하는 건 요 뒤에요. 국가 형성사 쪽이야. 주로. 매년 보면 최근엔 거의 국가 형성사 쪽에서 출제를 해요. 거의. 앞으로는 전 용어 설명 안 해. 시간 없어. 용어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한 장을 남겨서 5쪽, 6쪽. 이건 아직도 7급은 한번 출제를 하는데 9급은 아직도 단 한 군데도 낸 적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낼 게 없으면 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기억을 해야 돼. 이걸 그냥 외워. 어떻게 외우느냐? 거기 인류이 출현하는 건데 첫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글자를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대충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란 남쪽에서 온 원숭이 얘기인데 제일 끝에 보시면 직립부행이라고 돼 있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부행. 그냥 이렇게 외워. 서서 걸었다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원숭이만 서서 걷지. 서서 걸으면요 밑이 빠져요. 치질이 생겨. 치질. 직립부행이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치질은 인간하고 원숭이만 있어. 다른 동물은 치질 없어요. 서서 걷는 것에 다른 문제점이에요. 그게 그 치질이라는 게.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 그건 필요 없고 호모는 인간이고 호모 에렉투스 곧게 즉 반듯하게 선 사람에서 호모 에렉투스 이라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 불과한 어사용 이렇게 돼 있어.
호모 에렉투스, 불가 언어 사용. 이렇게 기억을 해. 이건 설명하려면 한 160분 정도 걸려. 그러느니 외우는 게 빠르지. 다음 호모 사피엔스, 호모는 인간이고 사피엔스 생각이야. 슬기로운 생각을 하는 자 이런 뜻인데 제일 끝에 보시면 시체매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 시체매장, 뭔 생각을 했다는 얘기냐? 시체매장을 했다는 건 뭘 알았다는 얘기야? 죽음을 알았다는 얘기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사피엔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뭐 시체매장.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대한 인식. 얘기야.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 거지. 그렇지? 생각한 걸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 제일 끝에 보시면 뭐가 있냐? 예술행위. 오늘날 인류의 시조다 해서 현생인류 이러는데 예술행위 밑에다가 동굴벽화 이래. 지금 남아있는 거죠. 동굴 벽면에 그린 그림. 동굴벽화. 예술행위 아니야? 이게 인류 진화 단계야. 첫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보행, 에렉투스 불가 언어 사용, 사피엔스 즉 생각, 뭐 시체매장,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피엔스 뭐 동굴벽화. 그 네 개, 그 순서를 기억하고 내용을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정도만 알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옆에 7쪽 한민족을 형성하는 건데 거기 세 번째 두 번째 보시면 한반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건 구석 시대다. 세 번째 보시면 이 민족의 기틀 마련, 이게 중요해.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걸치는 과정이에요.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마련된 건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근거가 뭐냐? 농경. 그렇지? 왜? 농경은 무슨 생활이라고? 정착 생활을 하니까. 그럼 구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농경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예? 그건 기억해야 돼.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게 어느 때라고?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 청동기 시대는 완전한 농경 사회로 자리를 잡거든. 신석기 때는 출발을 하고,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걸치는 과정에 농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본다 하는 얘기야. 그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구석기라는데 내가 청동기까지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문화인류학이에요. 역사학이 아니고 문화인류학이라는 건데 내가 있다는 것은 내 부모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가 뭐 바위에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 부모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부모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찾아 올라가면 누군가 한반도 최초 인간이 있었겠지. 그게 누군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안 만나봤으니까. 이무의 인물 하나를 가정을 합시다. 그 내가 가정을 하는 인물이 만득이라는 애인데 왜 그러냐? 내가 우리 아들놈을 늦게 낳았어. 근데 엄청 속을 쓰게 한 새끼가. 미치겠어. 코빼기가 안 보여. 같은 집에 사는데 며칠째 못 봐. 늦게 얻었다는 만득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 최초 인간에 만득이라는 애가 있어. 만득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러 밖을 나왔어. 그럼 만득이라는 애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겠어요? 역사학자들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증거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서술을 하는 거야. 증거가 없으면 잘못 생각한 거고. 인간은 인간의 구성 요소에 최소한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데 60% 이상은 뭐예요? 물이지. 그렇잖아. 그리스 말로 아쿠아. 그러니까 이 인간은 6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가를 못 떠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살았겠어? 물가에서 살았겠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물 분량이 한 2% 정도 모자르면 내가 지금 2% 모자란가 봐. 왜 2% 부족할 때 하는 거 있잖아. 2%가 그 프로는 일본식 편이고 2% 이래야 되는데 갈증이 일어나. 부족한. 그러니까 인간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절대 물가를 못 떠나. 이게 물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거는 그렇지. 물 갖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내륙의 강가, 즉 물가에서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논리적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가 지역을 뒤져보는 거지. 그랬더니 유물 같은 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야. 한반도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든 데가 여기 충청북도 단양의 금굴유적이라는데요. 그럼 단양 금굴유적에 그 사람 뭐 뼈라는 게 이런 게 나왔냐? 그건 아니고 코뿔소 머리뼈가 나왔어요. 코뿔소 머리뼈가 나온 게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코뿔소 머리뼈가 나왔는데 이 정수리 부분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구멍이 어떻게 났냐? 위에서 아래로 폭 찍힌 구멍이 났어. 코뿔소 해골에 폭 찍힌 구멍이 났다고. 그러면 코뿔소가 무슨 죽으려고 뾰족한 데 가서 이렇게 들이받고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놈이 찍었겠지. 그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코뿔소 위에 정수리의 머리뼈가 반듯하게 난 걸 그 역추적해서 사람이 코뿔소를 사냥하라고 위에서 누군가가 찍었겠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구석시대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70만 년 전 이런다고.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쯤에 한반도에 구석기가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 근거는 단양 금굴유적으로 봐.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인공 만득이라는 애가 같이 뭉쳐 살던 일행을 놓쳤어. 그래서 한 4일을 굶었어. 5일째 되는 날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애가 5일 굶어봐 배는 게 있나. 감정 표현을 했어. 에이씨 하고 짱돌을 걷어쳤어. 근데 짱돌이 날아가면서 그때 마침 지나가는 쥐를 맞췄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쥐를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두산 화산 폭발이 났어. 내가 설명한 건 몇백만 년이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백두산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불을 동반해. 불이 쥐털 인근을 와. 그래서 털을 태워. 소위 직화구이 햄이 된 거지. 그때 마침 보슬비가 내려서 딱 그쳤어.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살코기가 보여. 저 먹는 거구나. 알았어. 그래서 다음 날부터 돌이 많은 데 서서 하루 종일 걷어차는 거야. 그럼 이게 지나가다가 뭘 맞아야 돼. 이게 맞겠냐고. 돌을 걷어차고 지나가다 맞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쳐봐야 개미 한 마리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 만득이라는 놈은 머리가 좋아. 얘는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야 오늘날까지 최소한 IMF까지는 와야 되는 애라. 발로 걷어차서 맞히는 건 집어서 던져도 되는 거 아니냐는 기특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어서 던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돌을 집어갖고 바위에 던져요. 던지면 부닥쳐서 떨어지는 파편이 생기잖아. 파편 중에 내 용도에 맞게 주워서 쓰는 거야. 그래서 큰 돌에서 떨어진 돌이다 해서 뭐라 그래? 뗀석기 이런다고. 우리말로 뗀석기 이런 표현을 써. 그 뗀석기의 대표적인 것이 거기 보시면 이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라는 게 있고, 그리고 충북 청원 쪽에서 나온 거기 순배찌르개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여하튼 이걸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 열심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면 머리가 좋아져. 머리가. 그래서 나중에 자식 낳거든 어린애들 뭐 입에 자꾸 물게 하고 뭐 만지게 하고 자꾸 해야 돼. 지저분하다고 못 만지게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고루하죠. 애가 머리가 좋아져야 덜 고생해. 그걸 자꾸 뭐 입에다 빨고. 애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입에다 막고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입이 대화의 통로야. 안 되면 울고 막 이러잖아. 입이 대화의 통로야. 이게 혀로 빨아보고 이렇게 하고 감각을 느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그걸 자꾸 막고 그럴 일이 아니야. 단 이렇게 몸에 해롭지 않은 거를 주고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지 막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머리가 발달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 이게 이 도구를 이용하면서 머리가 좋아져서 만물의 영장, 지구상의 주인공이 된 거지. 자, 그게 중요한 도구에 관한 얘기야. 이러면서 우리 주인공도 도구를 이용한다고. 그런데 얘가 생각하는 길에 한 마리를 잡으면 하루 이틀 먹는데, 매머드, 일본 애들 말로 맘모스, 털코끼리, 큰 동물을 잡으면, 그것도 여러 마리를 잡으면 두고두고 먹을 거 아니냐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해. 기왕이면 어차피 노력하는 거 한 방에 큰 동물을 잔뜩 잡자. 그런데 만득이 혼자 큰 동물을 잔뜩 잡겠냐고. 이놈이 여기서 공격하니까 저기서 어떤 놈이 같이 공격해. 그래서 만득이하고 그 어떤 애하고 생존을 해서 뭉쳐 다녀. 그래서 구석기 사회를 무리지어 다녔다 해서 무리사회 이런다고. 이러면서 큰 동물을 사냥해 가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코뿔소 머리뼈 구멍 나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격이 큰 동물들이 자꾸 사라져. 체격이 작은 동물만 남아. 체격이 작은 동물은 민첩하다는 특징이 있어. 민첩한 동물을 사냥하려면 나도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 왜 그러냐? 기후 환경이 변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빙하에서 간빙으로 간다고 그래. 소위 국사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이걸 중석기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신석기 초기야. 이게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 타고 왔다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에서 간빙으로 왔다는 것은 얼음이 녹았다는 얘기지. 요즘 빙하 녹아서 큰일이더만 보니까. 얼음이 녹았다는 얘기인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많아지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그래. 유식한 말로. 거기 교재에 해놓긴 해놨는데. 내가 이러다 또 헤매지. (1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반구대하는 게 있어. 저기 경상남도 울산이라는데요. 경상남도 울산인데 저건 지금 신석시대 상황을 추론한 거야. 거기에 울산만 이렇게 돼 있지. 밑에 장생포라고 돼 있고 그 검은색 부분, 그 검은색 부분이 그게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쭉 타고 어디까지 왔냐? 저 반구대라는 데가 경상남도 시내를 흐르고 있는 태화강이라는 강이에요. 태화강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아니래. 지금 저 장생포선 밖으로 바닷물이 나가 있는데 저 신석시대는 이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 고래가 드나드는 거야. 고래가. 무슨 신석시대 애들이 대한민국이 고래 사냥을 나간 게 언제냐? 1968년도예요. 왜? 이게 원양어업 먼 데로 나가야 돼. 배가 커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원양어업을 나가기 시작한 게 1968년도가 처음이에요. 근데 신석계들이 뭔 제대로 원양어업을 나갔겠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고래가 들어온 거지. 그것도 한 70종이나 되는 고래가. 집 앞에 고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바닷물이 우리 집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경상도 울산의 울주반구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물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빙하에서 간빙으로 오는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중석시대인데 증거가 있어. 어디 있냐? 내 거 갖고 갈게. 내 거 약간 불량품이긴 한데 여기 얘기예요. 빙하에서 간빙으로 왔다는 날씨가 춥다는 얘기야. 날씨가 춥다는 것은 눈이 내렸다는 얘기야.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실명을 해요. 그래서 스키 타고 그럴 때 고글을 쓰잖아. 근데 이 구석기 신석계들이 무슨 고글 만들 능력은 없을 거 아니야. IQ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인체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야. 적응 못하면 죽어야지. 숱하게 죽었을 거라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여기에 지방질이 두툼하게 껴요. 위에. 아래 지방질이 껴. 그래서 위아래로 지방질이 껴서 조리개를 닫아요. 그럼 위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하면 눈이 위에가 두툼해지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위아래로 누르면 옆으로 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문화인류학에서 실눈, 뱀눈이라고 그래. 이게 서양 애들이 그 쌍꺼풀 없는 동양인 눈을 얘기하는 거야. 문화인류학에서 실눈, 뱀눈.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약간 범죄형 얼굴인데 같은 글이야. 나는 이 쌍꺼풀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또 지방질이 좀 많이 껴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국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쉽게 얘기하면 서양 애들은 눈이 들어가 보이고 한국 사람들은 눈이 나와 보여요. 왜 이러느냐? 이게 지방질이 껴서 이래요. 그럼 이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여기에 주름이 잡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주름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빙하에서 간빙, 빙하기가 있었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주름이에요. 이걸 에피칸틱 주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반도에 빙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예요. 이태리 북부 사람들도 이래요. 이태리 북부 사람들도. 이게 빙하가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게 인체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게 체험 삶의 현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국사를 하자는 이유가 그걸 알으라는 얘기야. 내가 나를 알자는 게 국사야. 내 생각엔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체격이 큰 동물은 빙하기에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했든지 아니면 멸종을 했을 거라고. 체격이 작은 동물만 나면 체격이 작은 동물은 민첩하다는 특징이 있어. 민첩한 동물을 사냥하려면 나도 민첩하게 움직여야지. 전에는 동물이 나타나면 돌을 주웠어요. 근데 지금은 돌을 주우면 시간이 늦는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돌 줍는 시간을 줄여요. 평상시에 작은 돌을 몇 개씩 이렇게 들고 다녀. 줍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나타나면 곧바로 집어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잘한 돌. 그래서 뭐 잔석기 이래. 근데 이걸 까놓고 얘기하면 짱돌이란 소리지. 근데 국사교과서에서 짱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잔석기 이러는 거야. 소위 짱돌이야. 이게 중석시대의 도구야. 이러면서 우리 주인공 만득이라는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수확물이 줄어. 왜 줄는지는 모르겠어. 한편 그의 부인 만순이가 남편 믿었다가는 자식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봄, 여름, 가을은 산모로 산딸기를 따먹는 채집경제 이러면 되는데 겨울이 한 6개월 돼요. 옛날에는. 겨울이 길어 또 그게. 그래서 겨울 극복이 최대 고민이요. 그래서 신석기 초기에 평균 수명이 10에서 11세야. 평균 수명이 10에서 11세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열심히 관찰을 해. 날씨가 따뜻할 때 땅에서 파락파락 새싹 돋아서 여름에 열매 맺혔다가 가을에 고개 숙였다가 겨울에 사라지더라고. 그럼 겨울에 사라지기 직전에 잔뜩 모아놨다가 날씨가 따뜻해질 때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하는 거 아니냐는 아줌마가 기특한 생각을 해. 그래서 여성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농경이 시작돼. 그래서 신석기 사회를 여자
여자로부터 계통을 이어간다 해서 뭐라 그래? 모계라고 그래. 모권이 아니고, 모권이란 여자가 권력 가진 사회고, 아직 권력이라는 건 안 나왔어요. 여자로 핏줄을 이어간다. 가정 경제권이 여자 손에 있다. 이게 한자로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자야? 성자야. 그치? 글자를 갈라보면 여자가 낳았다야. 그렇지? 엄마가 낳지 아버지가 낳은 사람 없잖아. 이게 신석시대 습속이 남아, 글자로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자냐? 시작할 때 쓰는 시자야. 처음 시자. 여자의 태, 자궁에서 나왔다. 이게 모든 인간의 시작이야. 이것도 역시 신석시대 유습이야. 또 그렇게 신석기 습속이 글자로 남아 있는 경우야.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대충 이 정도만 합시다. 예. 신석기 사회에 뭐가 나왔다고? 농경. 누구에 의해서? 여성에 의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여성이 일단 해결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만득이라는 애가 어제 그제 내가 많은 동물을 산해서 많은 동물이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 아까 세계사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구석기인데 우리는 좀 한 박자가 떨어져. 신석시대 가서야 알아. 우리는 한 박자가 떨어져. 그러니까 사냥지를 북쪽으로 옮겨요. 왜? 동물이 이동했을 때니까 동물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북쪽을 한참 가다 보니까 저수지에 어떤 꼬마가 빠졌어. 그래서 그 꼬마를 건져줬어. 근데 그 꼬마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대충 보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데 대화는 안 되는데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서 감사의 선물을 줘. 그게 뭐냐? 이거요.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용도를 몰라. 용도를 모르면 못 써요. 다음날 옆집 사는 강호동이하고 시비가 붙었어. 객관적으로 보면 강호동이한테 당연히 내가 얻어 터지지.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도구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급해서 엄격결에 좀 살해야 되겠으니까 막는다고 막는데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잘못 막아서 이렇게 막았어.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 돌아봤더니 강호동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여기다 쓰는 거구나. 알았어. 그 용도로 왔으면 제대로 쓰지. 다음 날은 체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러고 그러면 됩니다. 얘네들 건 다 내 거야. 그러면 그렇지? 찔르고 뺏고 그럼 얘가 겁먹을 거 아니야. 저 항복, 너 일로 와봐. 내가 찔릴 테니까 너 주워라. 예. 팍팍팍 찔르면 얘는 뒤따라와서 얘네들 거 다 주워서 나한테 갖고 와요. 그럼 나는 80개 갖고 얘 20개 줘요. 이게 뭐냐? 청동기 시대야. 무슨 청동기가 거창하게 짜잔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게 청동기 출현이야. 자, 청동기까지 얘기 다 했어. 별거 없어. 12페이지 재료에 봐봐. 정치적으로 정복사업, 찔르고 빼고 이게 정복사업이야. 전쟁. 그치? 청동기 시대 최초로 전쟁이 등장한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시하고 지시받잖아. 계급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80개, 쟤는 20개. 개인이 갖지. 사유재산제 사회.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나는 쟤하고 나하고 갖는 게 틀리고 나는 시키고 쟤는 지지를 받잖아. 그게 뭐야? 차별사회. 그러니까 지구상 차별이 시작이 청동기야. 청동기에서부터 지금까지야. 예.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존재가 등장함으로 해서 지배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뭐가 있다고? 고인돌. 그리고 청동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등장하는 거야. 청동기. 고조선도 청동기에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고인돌 이런다고.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무덤인 고인돌이 11만 개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을 해요. 11만 개 정도. 일본도 있고 11만 개 정도 거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우리 거라고 우리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5만 4천 개 정도 돼요. 거의 반이 한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주 한반도 일대. 그중에 전라남도 화순 매산마을이라는 데 가보면 200톤짜리 고인돌이 나온 게 있어요. 200톤짜리 고인돌을 옮기려면 한 50m를 옮긴다고 칠 때 조만간에만 바꿀 텐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를 타면 몇 인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 10인승, 5인승 이렇게 돼 있잖아. 1인승의 기준이 얼마냐? 65kg예요. 65kg. 이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내가 지금 한 74 정도 나가거든요. 72, 73이 평균이 나더라고. 72, 73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다시 바꿀 것 같은데 보니까. 한 30 넘었는데 아직 안 바꿨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바꾼다 하는데 여하튼 10인승 그러면 65kg 되는 몸무게 10명을 태울 수 있다 이 소리야. 이게 10인승의 표현의 근거야. 그래서 65kg 되는 사람은 한 1908명, 2000명 정도가 있어야 200톤짜리 고인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 200톤짜리가 나왔다는 것은 2000명을 불러들일 폴리티컬 파워,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놈이 등장한 거야. 그 옆에 보시면 경제력 이렇게 되는데 경제력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네들을 5시간 동안 열심히 돌을 굴렸어. 그래서 할아버지 무덤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래놓고 그냥 가라. 그러면 안 돼. 반대급부를 줘야지. 왜? 다음에 써먹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비비빅이라도 하나씩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2,000명한테 비비빅 사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0톤짜리 고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뭐 경제력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 기술이야. 자, 그래서 구석기에서부터 청동기까지 사실 얘기를 다 했어. 대충 흘러가는 흐름은.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궁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선사시대는 앞에 장으로 돌아가면 11조 대충 흘러가는 흐름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다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신석기하고 청동기 구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선사시대는. 신석기하고 청동기하고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신석기 시대까지는 뭐라고? 원시적 평등사야. 지배 피지배의 차별이 없어. 나이 먹은 사람, 경험자 이런 사람은 있어도 권력 가진 사람은 없어요. 권력이 발생을 안 했어. 청동기는 뭐라고? 권력이 발생했어. 그리고 사유재산도 생겼고 이렇다고. 그래서 대개 이 선사시대를 물어보면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야. 대체로 시험 내는 출제가 뭘 통한? 이 농경을 통해서 유물주적을 통하여 그런다고. 그게 그 선사시대가 흘러가는 얘기야. 선사시대가. 대충 선사시대에 관한 얘기를 나는 하여튼 거의 다 했어. 대충 흘러가는 흐름은.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할게.